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아침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영상 칼럼 굳은 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가 아니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이나 노년 이후에 어르신들 저에게 참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늘 기운이 없다. 뭘 먹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음식으로 뭘 먹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얼굴도 처져 있고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는데 좀 젊고 신수훤하게 탄력 있는 외모를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먹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말이죠. 파우더도 좋고 바도 좋고 영양제 형태로 매일 조금씩 드십시오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저희 비욘드를 통해서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싱싱한 재료를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먹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비용과 시간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차선이 영양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컨대 채소 과일을 대신해서 종합비타민제라든지 고등어나 연어를 대신해서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요거트나 김치, 된장을 대신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누차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비타민제나 오메가3나 프로바이오틱스나 많이 들으신 게 아니고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아니고 생물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희 모든 세포들이 단백질을 골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이 나이 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포나 조직이 노화가 되고 손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고 이걸 젊고 싱싱한 세포로 교체를 해야 하고 그때 가장 기묘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인데 의외로 이 단백질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요새 프로테인 바라든지 파우더를 많이 먹더라고요. 대개는 이제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중노년 이후에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세요. 드신다고 해봐야 비타민제 정도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이러한 단백질도 영양제 형태로 파우더의 형태로 좀 드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소장 안에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몸 안에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체중당 흡수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다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 하나가 안 먹을 때는 하나도 안 먹다가 먹을 때 한꺼번에 포식하는, 날 잡아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몇 근 먹었다. 이런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매일 조금씩 소량 먹어야만 이 단백질을 원료로 여러분 피부 아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처럼 탄력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위장이나 대장 점막이 헐어서 나가더라도 젊고 싱싱한 세포가 척척 만들어지고 팔다리의 인대나 근육도 늘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발휘하고
힘을 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효소라고 말하잖아요. 엔자임. 이게 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어떤 톱니바퀴가 매끄럽게 잘 돌아가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또는 연비 향상제 역할을 하는, 휘발유가 들어와도 엔진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는 엔진이 닳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 효소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효소는 무엇을 원료로 만들어지느냐면 오늘 주제인 단백질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단백질 안 챙기잖아요. 뭐 근육 운동할 때나 먹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내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세포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효소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활기 있게 산다, 팔씨름을 잘한다, 뭐 이런 근력의 문제도 있지만 근육을 만드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항상 피곤하지 않고 머리도 맑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원기왕성하게 힘을 내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단백질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백질을 먹으려면 매일 조금씩 고기로 먹는 게 돈도 많이 들지만 귀찮은 일이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먹다 보면은 단백질 이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방까지 부산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에 비계, 기름, 지방이 있으니까 단백질을 먹는답시고 고기를 좀 잘못 먹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포화지방산, 성인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름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병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순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거죠.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겁니다. 비용도 훨씬 쌉니다. 시판 중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 분량이 대개 뭐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꼴이에요. 그거를 고기로 먹으려고 하면 훨씬 더 비싸잖아요. 비용도 싼 데다가 먹는 것도 편하죠. 뭐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타서 그냥 마시면 되니까 금방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단백질만 있으니까 원하지 않은 나쁜 기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명백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에 비해서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데, 저는 올해부터 새로 건강을 결심하는 어르신들이나 중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단백질 파우더를 습관화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주의사항이 식물성 단백질로 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동물성 단백으로 구성된 파우더도 괜찮습니다. 예컨대 유청 단백이 대표적이죠.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고형화해서 대개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확실히 건강에 유리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에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인 13만 명, 27년 동안 관찰을 한 거죠. 뭘 먹었는지. 27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관찰을 하고, 이 연구 기간 동안에 3만 6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뭘 먹었더니 안 죽었는가, 이거를 밝혔잖아요. 여기를 봤더니 놀랍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은 그룹이 건강에 유리하고 오래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의 내용인데,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불리했고 식물성 단백질은 굉장히 유리한 걸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먹는 칼로리의 3%만 이거를 탄수화물 대신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주로 뭐 콩이나 공류 안에 든 단백질이죠. 이걸로 바꿨더니 총 사망률이 10%, 심혈관 질환 사망률 12%나 감소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먹는 식품만 바꿔줬더니 10명 가운데 1명 죽지 않게 해준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런 효과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느냐. 담배 피우는 분, 술 마시는 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분, 운동이 부족한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성인병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식물성으로 바꿨더니 사망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뭐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도 여러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해서 하루에 뭐 많아야 순수 단백질 중량으로 한 15g 내외 정도, 그것만 매일 드셔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안에 손상된 노화된 세포를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바꿔줄 수 있고, 뭐 나아가서는 뭐 피부의 탄력, 풍부한 모발,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 뭐 입안이 잘 허는데 빨리 상처가 난다라든지, 이 모든 것에 원료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말씀드린 효소를 더 잘 만드니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피로를 이기면서 원기왕성하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굳은 땅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실천에 범직한 특히 중노년 어르신들에게 방법이 바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제형을 외부에서 따로 매일 조금씩 보충해 주자. 이거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헬스 운동하는 데만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이 든 분들에게 더 중요한 영양소일 수 있다. 훨씬 값이 싸면서도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굳은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